네. 네, 증시형 탐정 개장 시간이 됐습니다. 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이 하락 출발하는군요. 네, 현재 오늘 이제 방금 코스피 지수가 나왔는데 32포인트 하락해서 이제 1.27%. 2,500포인트 간당간당이네요. 그래서 어제 이제 상승폭 다 반납하고 오늘 좀 급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90에 출발했는데 역시 10포인트 정도 빠져서 같이 한 1.2%. 그래서 이제 양시장 모두 다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세고요. 상승이 283개, 이제 하락은 1,054개로 하락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을 오늘 오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 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가 대부분 1에서 2% 내외 정도 빠지고 있고, 어제 많이 올랐던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2.8%로 좀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2%, 또 네이버가 마이너스 4%, 카카오가 마이너스 3% 정도 좀 빠지고 있어서 어제 좀 분위기들이 좋았던 기업들이 오늘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에코프로가 2% 빠졌고요.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1.5%, LNF가 2.4% 내외 정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부분의 좀 시총 상위 기업들은 좀 부진한 그런 출발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오늘 코스피 쪽에서 오리온이 한 1% 내외 정도 약간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신한지주, 뭐 GS 이런 기업들이 소폭 강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뭐 기업들은 거의 다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오늘 일단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4% 지금 추가로 더 빠지고 있고, 포스코인터가 3% 정도 빠졌고요. 하나솔루션, 뭐 포스코퓨처엠, 2차전지나 뭐 신재생에너지 쪽도 좀 부진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도 그러네요. 부진합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마이너스 2%. 그래서 IT나 뭐 AI 관련된 요 기업들도 좀 부진한 오늘 출발을 오늘 코스피 쪽에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반도체 배터리가 둘 다 안 좋네요. 네, 둘 다 오늘은 좀. 아 근데 희한한 게 며칠 전에는 뭐 방류 때문에 수산주가 많이 오른다며. 근데 방류 시작하니까 돼지고기, 닭고기주가 오르고 수산주는 또 폭락을 해. 또 수산물 또 이제 소비가 좀 줄지 않을까 뭐. 아니 이런. 근데 그저께는 왜 그랬냐. 오, 닭고기 20% 올랐네요. 그러니까 난 아침에 교촌 F&B, 팜스토리, 네. 그죠? 맞습니다. 또 저 팜스코. 닭고기는 많이 커. 마니커는 어떻게 됐어요? 마이코 지금 20% 넘게 네. 올랐어요. 마니커? 오늘 닭 관련주들. 저 아까 종목 추천한 건가요? 우리 아이들 마니커 좀 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보면 그러니까 수산물 대체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수산물 관련주들은 한성기업 뭐 이런 거 다 수산, 사조시푸드, 그죠? 네네. 공원수산 쪽은. 이런 거 많이 빠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시총 상위 기업들이 좀 부진한데, 그래도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좀 좋죠. 어제 뭐 셀트리온 그 제약 같은 경우는 뭐 당뇨 치료제 뭐 이런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어제 좀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오늘 한 2% 가까이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또 어제 이제 아일리아 그 바이오시밀러 캐나다 제약사의 이제 그 공급 계약 뭐 소식이 있었던 그 삼천당 제약이 오늘도 한 6%. 삼천당 제약 날라가요 요즘에. 네,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도 좋습니다. 옵투스 제약이라고 그게 삼천당 제약 계열사인 거 아시죠? 우리 저 그 광고해드렸던. 얼마 전에 그 김프로님이 약간 농담삼아 말씀하셨던 수산중공업 어제 9% 오르고 오늘 마이너스 6% 됐네요. 네? 설마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수산주로 분류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수산주 분류된 것 같은데. 않을 것 같은데. 수산중공업도 뭔가 재료가 있겠지. 예.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 뭐 거의 지금 제약바이오 일부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 뭐 케어젠, 셀트리온 제약, 또 ABL 바이오, 루닛 이런 기업들이 일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좀 빠지고 있고요.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은 그 ISC, 이오테크닉스, 이 둘 다 이제 그 엔비디아 관련된 AI 이쪽 관련주죠. 그래서 어제 좀 주가 좋았지만 오늘은 마이너스 5%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JCS 메디칼이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인데 오늘 한 3.5% 정도 빠졌고요. 원익 IPS, 뭐 동진세미캠, 주성 엔지니어링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이 소부장 기업들이 모두 다 일제히 하락하는 좀 크게 빠지는 그런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는 뭐 엄청나게 크게 빠진다 뭐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하락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또 시총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좀 어제랑 그러니까 정반대 상황이 그러네요.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서 이제 역시 뭐 테마주들 좀 오늘 또 시장 안 좋다 보니까 거의 육계나 뭐 이런 이제 수산물 대체 쪽으로 좀 그러네. 시장이 좀 매기가 그쪽으로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윙이푸드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이거 윙이 중국계. 윙입도 중국계 그 뭐지 정확하게 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먹는 그 네.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수산물 대체인가 보다. 그러겠죠. 예. 상한가네. 야, 이 와중에 상한가가 있군요. 상한가. 네. 윙이푸드가 이게 그 전통 소시지 그 살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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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맞아요. 살라미. 그거 만드는 회사. 살라미. 예. 혼자 상한가네요. 상한가가 그랬네요. 네, 윙이푸드. 야, 진짜 마니커 FNG 20% 올랐구나. 마니커 17%. 저는 웬 갑자기 윙이푸드 얘기를 하시나 봤더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상한가가 하나이네. 하나. 알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면 네, 수급별로? 수급 먼저 네, 말씀드리면 수급 먼저?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일단 팔고는 있는데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팔진 않고 한 59억 정도 소폭 순매도고 다만 기관 투자들이 오늘 한 400억 정도 좀 매도가 오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파는 거는 뭐 대형주 중심인데 뭐 서비스 업종 아마 네이버 파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반면에 그래도 전기전자 사고 있습니다. 161억으로.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다 파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관들은 오늘 철강주는 좀 사지만 반면에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 위주로는 좀 팔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주로 대형주 위주로 전기전자, 화학, 뭐 서비스와 아마 네이버 위주로 좀 순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단연 뭐 6개주가 가장 뭐 돋보이는 상승세 지금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료 회사들도 이제 덩달아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돼지 관련주들 있잖아요. 뭐 이쪽도 가고 사료주들 가고 그리고 이게 윙이푸드가 오늘 급등하다 보니까 국내 상장된 그 중국 기업 요 그쪽에 좀 섹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뭐 음식료 회사들 전반적으로 다 강합니다. 뭐 이렇게 뭐 닭이나 뭐 아니면 핫도그 만드는 기업이나 뭐 이렇게 대부분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최근에 다시 오르네요. 네, 오늘 네. 다시 좀 어제 폭등하다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다시 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그러니까 계속 이게 테마주가 시장과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양자품. 그래서 그쪽이 좀 강하고 그리고 오늘 뭐 일부 보안주 카지노주들도 조금 강세인데 어제도 보니까 이제 카지노주들이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것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이 시작됐다는 이제 뉴스들이 계속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 업종들 좀 제외하면 대부분은 조금 오늘 좀 부진한 그런 좀 모습들인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일본산, 그러니까 중국 뭐 네티즌들 같긴 한데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일본 화장품도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또 이런 그 뭐 때문에요? 아니 그 수산물 오염수 관련해서 중국이 일단 수입 금지했죠. 그렇죠. 그 수산물은 예. 수입 금지를 했으니까 재고가 많이 남을 텐데 중국이 안 먹어버리면 다. 그렇죠. 수산물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죠. 1인당은 한국이 제일 많이 먹고. 그렇지 뭐 이건데. 그럼 우리나라 쪽에는 수산물 가격 좀 떨어질 수는 있겠네요. 아유 지금 큰일 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 저 노량진 수산시장 어떻게 회스키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 저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뭘 사 먹지는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근데 사실 그 말 한마디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그래도 어민들을 위해서 회를 먹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면은
그럼 오염수 괜찮다는 얘기냐? 그렇게 욕 먹을 것 같고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럼 오염수 하면 안 된다는 거냐? 그리고 욕 먹을 것 같고 해서 비겁한 답변을 했습니다. 예, 다음 얘기 진행하시죠. 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대부분 좀 빠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그래도 섹터로는 오늘 네이버가 좀 충격 받다 보니까요. 인터넷이 가장 안 좋고 그리고 수산주들이 좀 오늘 급락세로 오늘 좀 전환이 되면서 좀 좋지가 않습니다. 뭐 한성기업 같은 거 한 9% 내외 정도. 한성기업이 저기죠 맞살. 네, 네? 맞습니다. 거기다 뭐 그러니까 사조 산업 빼고는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사조 산업은 거래량이 사실 오늘 600주밖에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대부분은 좀 주가가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의 반도체가 특히 AMD가 많이 빠졌죠. 그런 영향으로 오늘 한국의 반도체 뭐 대표주들부터 해서 소부장 기업들 다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빠지면 보통 이제 웹툰 관련주나 컨텐츠가 같이 빠지는데 역시 동반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오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오늘 미국 증시 좀 충격을 좀 받으면서 대부분 좀 부진하고요. 일부 육개주 또 일부 뭐 사료주라든가 예, 양자 암호 같은 테마주 그 정도만 좀 급등세 보이고 있고 예, 대부분 부진한 예, 그런 상황이 오늘 오전장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포인트 정도. 그래도 오전 출발보다는 조금 낙폭은 좀 줄이긴 했습니다. 5포인트 정도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을 조금 줄이고는 있습니다. 0.8포인트. 이게 지금 현재 그 아침에 1% 이상씩은 다 급락 출발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약간은 낙폭을 좀 축소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주들이 좀 선전을 하는 것 같아요.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그렇지만 2차 전지랑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개별호재 있는 주식들이 그나마 좀 버티고 네,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시장 전체로는 뭐 거의 다 빠지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준비해 주신 리포트 네. 같이 보죠. 첫 번째는 이제 다울투자증권의 이 전혜영 연구원님이 요새 뭐 풍력도 사실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그 이유를 좀 적어주셨는데 예. 두 가지 난관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풍력 사업이 수준은 사실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시장 눈높이는 좀 못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에 풍력 터빈 3사 수주 합계가 10.8기가와트로 이게 80%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뭐 작년보다 훨씬 많은 수주를 좀 따낸 건데 지멘스 에너지가 수주를 좀 많이 받았고 다만 이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됐던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남아 있는데 그거 감안하면 12기가와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분기당. 근데 이번에 10.8기가와트니까 좀 시장 눈높이에는 좀 못 미친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리고 난관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오늘도 미국의 금리가 또 올라간 것처럼 이게 풍력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금리가 조달 금리가 좀 중요할 텐데 금리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 해상 풍력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육상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려할 요인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스웨덴의 이제 개발사 중에 한 곳이 올해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 비용만 40% 정도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일부 프로젝트들이 좀 수익성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회사랑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을 한 다음에 전력회사에 판매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럴 때 이제 구매 계약을 좀 맺는데 이거 좀 재협상 해달라고 요구하나 봐요. 밑에 보시면 계약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걸 좀 올려달라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도매 전력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 전력사들도 지금 이제 여기에 쉽게 응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석연료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네. 전력 가격이 떨어졌는데 풍력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발전사들이 그러니까, 조금 받아주진 지금은 않겠네요. 이제 받아주기가 좀 쉽지 않은. 그렇죠. 저런 거 이제 보조금이 이제 저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줄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풍력에 조금 부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드 전력망 구축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풍력을 설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결국 이게 배전해야 되죠. 송배전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영국은 30년 동안 송전선이 건설된 게 없대요. 없고 미국도 지금 이제 요즘에 뭐 건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일단 지금 이거 개통 연계 그러니까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풍력 발전소 규모가 200기가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력망이 안 되니까 그 전기 만들어서 보내지도 않고 있다는 보내야 거잖아요. 되는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전력기기 회사들 주가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 이런 이슈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신재생 하려면 결국 여기다 송전선 깔아야 되니까.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특히 영국은 거의 지금 이게 설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풍력 발전에는 좀 난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리드 구축과 또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좀 풍력 산업에는 일단 조금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설치가 늘어나는 거는 뭐 분명한 방향성인데 그 속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풍력주들 좀 약간 부진한 그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게 주로 재생에너지 나오는 데가 전남 지역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송전선이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깔아야 되는데 여기 더해서 우리가 풍력, 해상 풍력은 또 신안 쪽에서 많이 네. 하거든요. 근데 거기 설치하고 나면 전기 만들어도 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영국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신경을 써야 네.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깔아야죠. 근데 워낙 반대가 심한가 봐요. 주민들 뭐 수용성이 좀 떨어져서. 그 원래 고압전선 지나가면은 많이들 항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중 매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고압전 지중 매설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지. 문제가 좀 땅을 사야 되니까. 있습니다. 예. 그게 좀 풍력에 또 네. 난관이 되고 있다라는 네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SK증권의 현건훈 연구원님이 이제 의류 OEM, 사실 요새 미국 뭐 소매업체들 실적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푼라커도 상당히 지금 주가 좀 안 좋았는데 뭐 메이시스, 콜스, 뭐 푼라커 이런 이제 미국의 패션 소매업체 2분기 실적 발표 통해서 의류나 신발이 좀 부진한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이시스가 발표한 걸로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면 6, 7월 신용카드 연체율이 예상보다 또 좀 높아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그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류 OEM 만드는 그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재고 리스타킹 이제 확충하는 거죠. 이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다시 주가도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진 그런 좀 상황인데, 근데 이분 의견은 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좀 4분기는 기대해볼 만하다.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투자 관점에선.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재고 확충 기대가 아직도 유효한 게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소매업체들이 일단 재고를 상당히 건전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많이 좀 줄여놓은 거죠, 재고를. 그리고 지금 미국 주요 의류 소매업체 재고 비율, 그러니까 재고 자산에서 매출액 나눈 건데, 이게 코로나 전인 2019년 수준에 거의 좀 근접을 해서 이번 3분기 되면은 그냥 정상 수준까지는 좀 도달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재고가 건전화되면 다시 리스타킹, 이제 재고를 확충할 수요가 4분기부터는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건 다 아는 사실이고, 다만 이제 4분기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고려한다면 의류 OEM 업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전방 재고 확충 모멘텀 관점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의류 OEM 하면 가장 두 개죠. 한세실업과 영업무역. 근데 이제 영업무역은 지난해 하반기에 역대급 수주를 받아서 좀 약간 역기저가 있나 봐요. 근데 한세실업은 좀 또 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한세실업이 좀 낫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이고, 갭과 타겟 같은 재고가 상대적으로 건전한 소매업체가 또 주요 바이오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영업무역도 같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 보니까. 대단하죠. 어? 네. 진짜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 저 생산 기지 만들어서, 예? 이 회장님이 성기학 회장님이거든. 네. 성기학 회장님이 아마 46년생인가 뭐 그렇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시네요. 네. 근데 1년에 한 200일 정도는 밖에 나가 계시다고. 지금도? 네.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야. 네. 대단하네요. 아마 따님하고 같이 경영하실 거야 아마. 성내은 씨라고. 예. 그리고 이거 아까 좀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왔던 의류 재고 판매 비율 있잖아요. 이런 거 저희 그 3프로 앱에 회원가입 하시면은 저 그 데이터 센터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종종 들어가서 봅니다. 그 재고 비율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저는 그 재고 비율이 별로 안 좋길래 그 판매도 좀 잘 안 되고 막 그래서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그 용원님은 아무래도 전망을 하시는 분이니까 4분기를 조금 더 지금보다 그러니까 나을 작년 거다. 하반기부터 조금씩 이제 그 재고가 많았는데 네, 그걸 이제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기 시작했나 봐요. 음. 그래서 이제 4분기부터는 좀 다시 채우는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경기는 안 좋죠. 안 좋긴 하지만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 거 같다란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여기 데이터 보시면 2분기 의류 소매 판매액은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전년 동기 마이너스 1%밖에 그쵸. 안 떨어졌는데 의류 수입액은 마이너스 26%나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의류 회사들이 수입을 더 줄여버린 거죠. 재고를 안 갖는 거. 네, 안 가져가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싸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이 데이터 센터 되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여기 차트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건데. 근데 이 데이터는 진짜 좀 보시면 좋은데.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야, 근데 나이키가 있잖아요. 네. 나이키 제가 왜 지난번에 미국 출장 갔다 나이키 한번 조심해서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갔더니 나이키 신는 사람이 많이 줄었더라. 근데 나이키가 1980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미국 시장에. 예. 상장 이후에 최장 기간 빠지고 있는 거 알아요? 아 지금이? 10일 연속 빠진 게 처음이야. 네? 나이키가 10일 연속 빠진 게 처음이라니까. 신기록이에요, 신기록. 연속 하락 기준으로. 연속 하락 기준으로 10일 연속 빠지고 있어요. 쎄하지 않아요? 소매에 있어서. 그게 딴 거 팔리는 건 아닙니까? 그때 소개해 주셨던 그러니까 호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그로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예. 거기서 또 다른 놈이 뺏어가 버려.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데 많이 팔리던 것도 이제 떨어지고. 네. 나이키에 열광 안 하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키 매출비 중에서도 큰 데가 중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나이키 제품 가지고 이제 리세일하고 막 이런. 네, 그게 좀 한참 그게 유행했잖아요. 2년 전에 되게 유행했었죠. 알겠습니다. 혹시 뭐 또 준비된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예. 전방재고가 피크아웃 했기 때문에 OEM 업황은 이제 저점 통과한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네이버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고 좀 주가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들 평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근데 이제 다울투자증권의 김하정 연구원님 좀 의견만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제 하이퍼 클로버 X가 공개되자마자 좀 불만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트래픽 과부하돼서 그런지 그쵸. 답변이 굉장히 성의 없이 나왔다. 좀 이런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다시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은 챗봇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시적으로 보는 건 챗봇인데 요 김하정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은 네이버의 전략은 어쨌든 돈은 또 벌어야 되기 때문에 B2B 쪽이다. 그게 더 핵심이다. 그래서 그걸 좀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B2B 쪽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이 창출될지는 정확한 지금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공개되는 대로 올려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은 AI 챗봇 불만 때문에 오히려 급락할 수도 있다. 근데 그때는 오히려 좀 실적 보고 저점 매수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핵심은 너무 AI 챗봇으로 보지 말고 그걸 실망 때문에 빠지는 걸 보지 말고 B2B 쪽. 그러니까 B2B라는 건 그거거든요. 많은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또 AI 하고 싶은데. 예.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깔아주겠다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 서버 이용하라는 거죠. 네, 자기가 서버요. 해놓을 그게 테니까. 좀 핵심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게 이제 네이버의 이번 그 하이퍼 클로버 X의 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저는 B2B는 될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 B2B. 왜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 저 외국 거 써가지고 이상한 반응 나오고 그러면 저 결제 올리면서 예. 허걱 이런 일이 당하면은 아니 개인들이야 뭐 아유 야 웃긴다 막 그러지만 결제 올리는 누군가가 쓴다 이거야. 근데 한국적인 상황을 전혀 반영을 뜨문뜨문하는 뭔가 있다. 그럼 자기가 실무자로서 이거 난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의를 하려 그래도 항의할 데가 없어. 영어로 해야 돼. 근데 아니, 네이버를 써. 그러면 아니 네이버 그러네요. 부장님 네이버가 그러면 아니 알았어 그렇게 하지 않겠어?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B2B로 가서 좀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실제 활용이 될 때 우리가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 챗봇 그게 좀 답변 잘못한다고 주가 빠지지 마라 뭐 이런. 이거 빠질 수 있다고 빠질 보는 수 것 같아요. 있다. 근데 실제 오늘 빠지잖아요. 5% 이상. 사실 급락하니까. 구글이 그랬었죠. 답변 잘못해갖고 뭐 9%인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질은 그러니까 이분 의견은 그건 아니다. 본질은 챗봇보다는 B2B 쪽인 것 같아요. B2B랑 B2B. 광고. 저는 B2B라고 봐요. 이쪽에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근데 거기에 수익 모델은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좀 비용이나 이런 게 나오면 네. 좀 한번 추정치에 반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염사님 오늘 일주일 동안 고생해 주셨는데 마지막 금요일에 장이 약하니까 조금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러게요. 야, 그래도 코스닥은 뭐 0.5% 정도밖에 2차전지 다시 또 쓱쓱 올라옵니다 또. 아, 네. 역시 개별 LLF 형생 같아요, 플러스나고. 확실히. 예. 어? 개별 기업들은 그냥 지수 상관없이. LLF는 업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코스피 간다고 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염사님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